논란. 손흥민, 토트넘과 무기한 계약 연장. 다른 선수 영입한 적 없어. 손흥민 지금 매우 행복해. 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토트넘 호스퍼가 영입 우선순위로 인해 클럽 레전드이자 주장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연기했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15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의 스타 손흥민이 토트넘에 만족하고 있으며 구단이나 선수 모두 재계약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서 뛰며 2025년 6월까지 이 구단과 계약돼 있다. 월급 19만 파운드, 약 3억 1,800만 원을 받으며 2025년까지 토트넘에 남을 수 있다. 2026년 1년으로 확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손흥민이 영국과 종신계약을 맺고 싶어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15일 영국 신문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남은 선수 생활을 토트넘에 맡기고 싶어한다 고 보도했다. 아울러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31세 손흥민은 안지 포스테코글로우 감독의 영향을 받아 매우 열정적이며 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데스티니 우도구의 연장 소식이 알려지자 풋볼 런던은 파페 사르와 함께 무조건 연장 후보로 손흥민을 포함하는 차기 계약 대상을 발표했다. 2002년생 세네갈 미드필더 사르가 손흥민이 2030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이 되자 먼저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옵션을 활성화해 2026년 6월까지 팀에 남을 수 있게 됐다 고 보도했다. 이때 손흥과 새로운 장기 계약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할아버지, 게다가 런던 풋볼 클럽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손흥민은 계약이 1년 6개월 남았고 2025년 6월 만료, 토트넘은 1년 더 연장할 권리가 있다. 며 이번에 해리 케인을 내보내는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손흥민은 토트넘 복귀를 노리고 있다 고 말했다. 케인 사건은 토트넘이 지난 여름 케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결국 1억 유로 1,430억 원을 지불하면서 발생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적료를 지불하세요.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1년 계정 대신 손흥민의 스메로바 계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1년을 추가로 선택하면 숙제가 1년만 지연됩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도 10년 이상 토트넘에서 뛸 수도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올 상반기부터 사우디 아리티아드로부터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주장이기 때문에 중동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재계약을 하면 손흥민의 연봉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손흥민이 받는 월급은 19만 파운드, 3억 1,800만 원로 988만 파운드, 164억 원에 가깝다. 계약이 연장되면 해리 케인은 토트넘을 떠난 이후 최고 연봉인 200억 물결표 25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여름 손흥민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수 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K리그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손흥민의 축구 경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클럽과의 계약이 확정되면 그는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토트넘에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자,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했다. 파브리지오 감독은 현 단계에서는 토트넘과 손흥민 간 계약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아마도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가끔. 아니요. 그는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1월 이적 기간과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만족할 것이라 확신한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서두르지 않아 계약 연장 문제는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그가 아시안컵 심판인 줄 몰랐다. 카타르는 사전조사도 하지 않았나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도 우리를 싫어해요. 한국은 대회 첫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아시안컵은 현재 아시안컵에서 가장 큰 우승팀이다. 호주, 이란, 일본이 모두 첫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고 예상대로 한국은 첫 경기에서 패하지 못해 승리를 거뒀다. 3에서 1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꽤 위태롭게 진행됐고 애초부터 국제대회에서 쉬운 경기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번 아시안컵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별리그 최약체이자 피파 랭킹 바뀐 일본이 강세를 보이며 베트남이 전반전 2골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잠재적으로 비참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제대전 성공에 힘입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표팀의 조직력은 아직 여러 면에서 다소 허술해 베트남 공격 이전에 챔피언 후보가 될 만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선진 축구 시스템을 도입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베트남도 박항서 전 감독의 활약으로 축구 시스템이 크게 발전했다. 다크호스 팀이 아래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 대표팀도 그 이상한 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 이번 조별 예선에서는 한국이 초반부터 절대적인 강세를 누려왔고, 말레이시아, 인도, 요르단과의 체급 차이가 극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레인이 강력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이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조별리그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타겟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반전에는 한국을 상대로 상당히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 한국 선수들은 아직 중동에 머물고 있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 환경, 특히 수비수들의 체력이 너무 무거워 보였기 때문에 그의 태클이 끊임없이 한 비트 뒤로 밀려 한국팀에 많은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30분도 채 안 돼 박영호, 이기재, 김민재가 각각 옐로카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한국 수비진은 누적 경고로 퇴장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바레인 공격수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을 드리블해 반격을 시도했다. 전반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전반전 경기력은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이는 또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경기에는 중국 매닝 심판이 배정됐는데 이 심판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한국 선수들을 향해 편향된 판단을 내리며 주저없이 카드를 꺼냈다. 양 팀의 판정 경향이 일관적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한국 선수들은 파울링에 대해 즉각 경고를 받았고 바레인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걷어차며 반격을 막고 사건을 무시했다. 이라크 이전에도 한국은 계속됐지만 오늘은 중국 심판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고 평소 한국 축구를 비난하던 중국 팬들조차 이 경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왜 거기서 심판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매닝 심판은 중국에서도 매우 유명한 하급 심판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왜 먼저 조사도 하지 않고 이 미움받고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토너먼트에 보냈습니까? 얼굴이 낯익다 했는데 매닝 심판이더라. 그가 심판으로 뽑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처음부터 중국 심판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 매닝 심판이 제일 최악이다. 모두 한국 선수들 헛된 항의를 멈춰라. 그런 사람들 심판의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카드를 제거할 수 있다. 카타르가 그런 심판을 뽑으면 여기서 난리가 난다. 아시안컵은 답이 없다. 한국 선수들은 3장의 옐로카드를 받았는데 한국이 12에서 11로 싸우는 느낌이 들 것이다. 알고 보니 이만희 심판은 중국 축구리그에서 아주 악명 높은 인물로 심지어 중국 내셔널리그를 맡고 있는 한국인 감독도 이만희 심판을 한 번은 심하게 구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청두청을 이끌고 있는 서정원 감독은 챔피언십 경기에서 매닝 심판에게 비난을 받고 중국 축구연맹에 사과한 일이 있다. 더욱이 최강희 감독조차 역대급, 편향된 판단으로 승리를 빼앗겼고 공식 인터뷰에서 심판 이닝을 공개해 저격한 전력도 있다. 중국에서도 팬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최악의 평가를 받았지만 카타르는 그렇게 중요한 토너먼트에 그렇게 낮은 수준의 심판을 배정했습니다. 연달아 충격적인 판정이 이어지자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이 깨지기 시작했고 전반전 경기력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결국 강인 선수였다. 전반전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이 실패하자 이강인은 좌우로 긴 패스를 시도하며 1대1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강인의 킥력에 맞서 조금씩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한국 대표팀을 시작으로 한국 수비진을 향한 전진 압박이 점차 약화됐다. 이어 김민재의 땅을 가르는 롱패스가 왼쪽 측면에서 이성을 맞았고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뒤 황인범이 발 컬링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결과적으로 한국팀은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으나 후반 51분 발레인의 슈팅을 막은 두 번째 소년이 운이 좋지 않아 상대 발 밑에 쓰러져 골을 내줬다. 목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계의 진정한 영웅인 이강인은 오른발을 터치해 공을 발 앞에 두었고 지체 없이 왼발로 중거리 슈팅을 때려내며 득점에 성공했다. 기적적인 목표, 세계 정상급 선수만이 낼 수 있는 탄도가 뛰어난 샷. 그러나 한국은 아직 한 골이라도 더 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강인은 이를 미리 알고 있던 듯 곧바로 또 한 골을 넣었고 전반 68분 한국 대표팀은 압박을 가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은 옆에서 공을 갖고 오른발로 페이크 슛을 하는 선수를 놀리며 이번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다.
오늘 경기를 지켜본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바레인전 경기력은 최근 한일전 박지성, 월드컵 독일전 손흥민의 경기력과 비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역사적인 활약을 이야기하면 한국에는 김민재, 손흥민의 월드클래스에 이어 차세대 월드클래스 이강인이 탄생했고, 이번 경기를 지켜보는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부러움을 샀다.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두 공격수는 손흥민과 이강인이다. 비록 손흥민은 발레인과의 이번 경기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강인이 막히기 시작하면 손흥민의 득점력은 다시 폭발할 것이다. 대회에서는 톱 공격수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다. 챔피언십 대회에서는 최고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선수단 밸런스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앞서긴 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공격수들의 유무는 한국이 한 경기만 가지고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역이다.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 제재는 이번 아시안컵에도 한국 대표팀 소속으로 출전해 한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제 5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한국 대표팀은 1월 요르단과 대결하게 된다. 20. 클린스만 감독의 계획은 이번 라운드를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한 뒤 조속히 손흥의 16강 진출을 확정하는 것. 더욱이 이들 선수들은 올 시즌 구단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선수들로 현재 몸 상태는 가볍지만 몸에 쌓인 피로도 무시할 수 없다. 다음 경기에서는 이강인과 손흥민 모두 득점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래는 현재까지의 축구 순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에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